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합동분향소가 부산시청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엔 시민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찾아와 분위기를 수경케 했습니다. 어수선한 연말연시 한 곡의 음악과 한 편의 영화로 따뜻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달 사이 독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열을 동반하는 만큼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거주하는 유가족도 찾아 분위기를 수경케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유가족의 통곡이 주변을 수경케 합니다. 한국 언니를 빨리 찾아서 가족도 품 안에서 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좀 받고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다 제대로 찾지도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사고 사흘째인 2024년의 마지막 날. 본격적인 참배가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같이 슬픔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조카랑 오게 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뜻밖의 대형 참사를 접한 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슬픔에 무거워집니다. 너무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TV에서 저희 아이도 보이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분향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시신들을 수습하고 유가족분들께도 조의를 표합니다. 그냥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청 앞 국기 개양대엔 조기가 걸렸고 모든 공공기관 등의 신년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에 열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연말연시, 마음의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때인데요. 한 곡의 음악과 한 편의 영화로 따뜻한 위안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새해를 맞아 특별한 신년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오리지널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과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협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요하네스 빌드너의 지휘로 슈트라우스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연주자들과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특히 세계 최정상 디바인 소프라노 조수미 협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곡들로 새해 희망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오페라타 박지와 황제의 왈츠, 아델의 아레아 등으로 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는 겨울 영화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무협 신필 진융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융 무협의 대표작과 세계의 배우 알랭드롱의 기념비적인 영화를 상영합니다. 진융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강철 감독의 사조 영웅전 3부작 등 10편을 상영합니다. 또 태양은 가득히, 미스터 클라인 등 프랑스 영화를 대표하는 명배우 알랭드롱의 데뷔작부터 전성기까지의 11편 작품도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영은 1월 23일까지며 상세 일정은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에는 독감 환자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한 주 사이 독감 의심 환자가 2배 넘게 늘어났고 보건당국은 독감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2월 20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이 의심되는 전국 의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3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5.7명이던 것이 2주 사이 2배 넘게 13.6명으로 증가하더니 12월 셋째 주에는 31.3명으로 한 주 만에 2배가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독감 의사 환자는 38도씨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독감은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A형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고열 환자가 엄청 많이 오시고 고열 환자 중에 근육통과 인후통을 동반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키트 검사를 해보면 A형 독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시면 좀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독감 검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감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거나 독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을 만진 후 눈과 코, 입을 만질 경우 주로 감염됩니다. 때문에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채기를 하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을 흡입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구사 마스크를 쓰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손 씻기를 열심히 하시면 아무래도 감염이 좀 덜 되겠죠. 이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열심히 할 때 거의 그 해에는 독감을 제가 아마 진단을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등의 독감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원과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고 외출 자제와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독감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흔히 징그럽고 무서운 동물로 여겨지지만 예로부터 치유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첫 소식으로 을사년 뱀에 얽힌 이야기를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 특유의 생김새로 인해 동서양 어디에서나 징그럽고 무서운 혐오 동물로 인식되어져 온 뱀. 하지만 다시 태어나듯 허물을 벗는 특성 때문에 재생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에 뱀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의료나 의학을 상징하는 그 문양에서 지팡이에 뱀이 휘감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뱀이 사실은 꼭 마냥 무섭고 두렵기만 한 존재는 아니고요. 의외로 또 영원이나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치유를 상징하는 동물로도 서양에서는 또 알려져 있습니다. 뱀은 또한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100개나 되는 알을 낳아 자손을 번창시키는 데다 곡식을 털어가는 쥐를 잡아먹기에 재물의 손실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뱀이 우리나라에서 업신앙이라고 하여서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모셔지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양가성을 가진 대표적 동물로 꼽힙니다. 보통 뱀 하면 두려운 이미지를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또 그 부분이 또 많이 문화적 상징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의외로 또 뱀이 또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뱀은 양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찾아온 2025년. 뱀의 기운으로 치유와 풍요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해 특별 전시를 통해 만사형통의 기운을 만나보시죠.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부산시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산시책,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오는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신 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엔 다시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광안대교 통행료 현장 결제가 사라집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돼 차량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 되고 요금은 후불고지됩니다. 여성 보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건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경비로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 분야에선 공원 묘지나 봉안당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설 내 판매도 안 되고 설치된 조화는 모두 수거해 폐기합니다. 주거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에 한해 한시적이며 수혜 대상은 2,500명으로 1회 15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200만 원 보장이 신설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비전 투어 시즌2 올해 마지막 행사가 강서구에서 열렸습니다. 강서구는 이 자리에서 에코 델타시티 복지타운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모든 분야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부산시 15분 도시 비전 투어 강서구 편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투어를 통해 각 지역 대표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복지타운 조성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충구와 우리 강서구에는 장애인 복장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 복지타운을 조속한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 시티 내 에코사초등학교 부지 인근에 복지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국시비와 구비 등 총 41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립어린이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한 곳에 들어서 모든 분야 복지 서비스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상 4층 8,700제곱미터 부지 규모로 부산 최대 통합복지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2026년 5월 준공해 26년 연말에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15분 도시 투어를 통해 강서구는 부산시의 보다 원활한 예산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형준 시장과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올 한 해의 성과를 발표하고 가덕신공항 조성 관련 보상과 에어시티 개발 계획, 폐기물 매립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주변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하루 40만 톤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수용 하수 처리장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지만 지은 지 36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3차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가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킨 지 5개월 만입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15만 125제곱미터에 달하며 민간 투자 사업비는 국비 136억 원과 민간 자본 5,819억 원을 합쳐 총 5,955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된 수용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엔 들락날락 복합 문화공간과 파크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으로 센텀시티 내 가용 토지 확보 등 도심지 대규모 시민 문화공간으로 수용강 권역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무리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필요한 찬성 여론과 경제성 모두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새로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경기장과 전국 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코엑스에서는 전 세계 206개국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올림픽 재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울을 놓겠다며 밝혔던 서울올림픽 재유치 계획.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경제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확보됐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하반기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 비용 비율인 BC값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5조 833억 원.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2024년 여름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민 81.7%가, 서울 시민은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경기, 인천, 부산, 강원도 등 타 시도에 소재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부산시가 개최한 시정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는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의 내년 정책 방향은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중점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 물류 거점 분야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북부산 개발, 그리고 북항 2단계 외자 유치 등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혁신과 금융 창업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양자 등 신기술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세 번째는 저탄소 그린 시민 안전 분야로 부산형 2050 탄소 중립을 본격 이행하고 지역 필수 의료 시설 확충 등을 모색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 행복, 문화와 복지 분야로 부산형 통합 돌봄과 노후 생활 지원, 그리고 출산 양육 친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끝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을 위한 시정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2025년은 부산 혁신의 파동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파워 반도체,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들이 이미 부산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기업 투자는 3년 새 20배로 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산은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꾸는 도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희망을 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긍정의 힘이 모여 부산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시는 이날 5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와 기관별 시정 보고회를 나눠 열고 새 업무 계획을 조기 점검하고 재정의 신속 집행과 규제 완화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